기레기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조중동 기자들에 대해서 많이 물리는 측면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저는 KBS 보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런 기준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도 올곧게 지키고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조수진입니다. 24년 2개월 동안 기자로 뛰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국회가 낯선 정말 새내기입니다. (95년 12월에) 기자가 됐는데요. 96년 만에도 경찰서에 여기자를 보내도 되느냐 가지고 회사가 회의가 열릴 정도였어요. 희귀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굉장히 1호가 됐습니다. 첫 사회부 사건 기자, 첫 여성 청와대 출입 기자였습니다. 2007년에 이제 정윤재 게이트, CJ그룹 비자금 수사 특종을 낚았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제가 나온 사진, 유일하게 이게 하나 있더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저는 기자로서 충분히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방송 출연이라든지 제약을 받게 됐고요. 두 번째, 제재를 받고 나서 제가 그날 사표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주장하고 우기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는 것은요,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몰상식을 몰상식으로 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월까지 기자 생활을 했으니까 국회의원 시작한 지가 오늘로 딱 일주일째 된 날이에요. 사실 잘 실감이 안 나요. 여전히 저도 모르게 취재를 하는 겁니다. 본회의장 가서 제 자리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자리표를 찾고 그 자리를 가본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비어있는 그 좌석을. 야당과 기자의 기능이 같다고 봐요.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취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접하다 보면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야의 원내 총무를 3번 했습니다. 굉장히 진기록이죠. 그 3번 동안 한 번도 국회 파행이 없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지금까지도 집행을 하는 건데, 처음에 야당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야당의 비례초선부터 당시에 총재까지 전원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80석의 거대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상천 전 장관식으로 한다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비례초선인 저부터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는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국회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에서 막말만은 하지 않겠다. 올 2월까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대변인이라든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상스럽고 막대먹고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것마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이 또 되더라도 야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바꾸지 않겠다. 여당일 때 다르고 야당일 때 다르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믿질 않아요. 지금 했던 말 바꾸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게 바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지금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요. 검찰청법 8조에 보면 우리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을 당하고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보세요? 기레기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조중동 기자들에 대해서 많이 물리는 측면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조중동 기자뿐만 아니라 저는 KBS 보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에 비전문가적인 분들이 많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그런데 검찰개혁이든 기자개혁이든 스스로 몸부림쳐야 돼요. 밖에서 하면 탈이 납니다. 우리 언론 스스로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른바 진보 매체라고 하는 매체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런 기준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도 올곧게 지키고 있는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공허한, 말로만 진보, 말로만 보수, 이런 거에 아주 싫어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와 관련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보수의 것만도 아니고 진보의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2,000씩 국민에게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겁니다. 도입 문제를 검토하는 것, 이거를 꺼낸 건 굉장히 전 잘했다고 봅니다. 보수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돼요.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데 북미 정상회담 안 된다.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보수든 진보든 국민보다 반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비전을 제시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여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최대한 그냥 하는 건데, 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